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살은 분명히 잘 빠졌는데 왜 허리 라인이나 팔뚝은 기대만큼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허리 둘레는 줄었는데 거울 속에 봤을 때 라인이 별로예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팔뚝만큼은 여전히 두꺼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걸까? 의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지방량의 문제가 아니라 체형의 구조, 근육의 밸런스, 조직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허리 라인부터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이 허리 둘레가 줄면 당연히 잘록한 라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예쁜 허리 라인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지방이 아니라 복행근이라고 하는 깊은 복부의 코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마치 코르셋처럼 복부를 안쪽으로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하거나 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지방을 제거하더라도 배가 안쪽으로 당겨지지 않아서 허리 라인이 무너진 채로 남게 됩니다. 또 기립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같은 근육들의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한쪽 허리가 더 두껍거나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전방경사 체형에서는 허리가 납작하게 보이게 되면서 곡선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로 허리 사이즈가 줄었는데도 기대했던 잘록한 라인이 안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막의 유착이나 피하 조직의 유연성 부족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막이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와 압박으로 조직이 뭉쳐 있다면 지방을 빼고 나서도 피부가 탄력 있게 수축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울퉁불퉁하거나 퍼져 있는 듯한 실루엣이 남게 되고 왜 나는 라인이 예쁘지 않게 라는 의문을 갖고 재수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수술 자체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구조적인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리 지방흡입 수술이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허리는 수술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수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 이후 회복 과정에서 근육의 활성화, 자세 교정, 근막의 유연성 회복이 함께 가야 진짜 만족스러운 라인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팔뚝으로 넘어가 볼게요. 팔뚝은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도 안 빠진다라고 호소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그 이유는 팔뚝에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림프의 순환, 지방층의 특성, 근육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림프 흐름을 보면은 팔은 겨드랑이 아래와 팔꿈치 주변으로 림프가 정체되기 쉬운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림프는 지방이 아니라 체액이지만 이게 고이면 실제 지방보다 더 부풀어 보이고 단단하게 뭉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팔뚝이 항상 무겁고 붓는 분들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로도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층의 특성인데요. 팔뚝 지방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층이 얇고 좁게 퍼져 있어서 체중이 줄어도 상대적으로 덜 빠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팔 뒤쪽이나 안쪽에 쌓이는 지방은 호르몬의 변화나 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단순 운동만으로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근육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두근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팔 앞쪽이 부풀어 보이고 상완 삼두근이 약하거나 근막이 뭉쳐 있으면 팔 뒤쪽에 군살이 남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팔이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방흡입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뚝 지방흡입은 가장 효과가 좋고 또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이즈를 줄이는 걸 넘어서 팔 앞뒤, 옆 라인을 매끈하게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모태가 달라지고 팔선이 훨씬 더 슬림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방흡입을 했다고 해서 림프의 흐름이나 근막의 유연성, 근육 밸런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살은 빠졌는데 라인이 울퉁불퉁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허리든 팔뚝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절반의 시작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수술 이후의 회복 루틴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매끈한 곡선과 이 라인,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을 결정짓는 요소는 수술 전부터 지방흡입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얼마나 몇 cc를 빠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곡선이 어울리는지, 내 골반 구조과 근육 상태는 어떤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술 설계와 수술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라인이 돋보이는,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